2018년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네. 저는 거기 이제 출연자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풀 버전 지금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그날 방영된 방송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만 비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방송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비판으로 인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와중에 제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음을 지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간판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과 연루돼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지난 4월 5일 베트남 경찰과 국제범죄수사대 인터폴의 공조로 베트남에서 검거된 김영진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김영진의 검찰 공소장에는 동준 씨 죽음에 관한 내용도 사체 유기에 관한 내용도 없었던 겁니다. 전과 14범의 김형진. 그는 2003년부터 경기도 성남 지역의 최대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기억합니다. 코마트레이드사의 이 대표. 형사원은 물론 일부 계열사의 대표까지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맡고 있었다는 코마트레이드. 성남시를 둘러싼 조폭 연루설의 화살은 코마트레이드와 수차례 업무 협약을 맺어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코마트레이드의 이 대표가 주먹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일까? 이 대표를 포함해 검거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은 총 61명, 피고들의 변호사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엔 낯익은 이름의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이재명이었습니다. 방송들 보셨습니까? 네, 저는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네. 요즘 언젠가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관련한 거를 다룬다는 예고편을 보고 저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봤는데 처음에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을 앞쪽에 배치를 해두고 이제 후반부에는 권력, 그러니까 정치인, 우리가 자주 봐왔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이 사진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 연결고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앞에 살인사건에 비해서는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방송 전체 길이가 한 70분 정도. 70분입니다. 네. 네, 됐어요. 쭉 한 40분 정도는 파타야 살인사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정말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면서 공감하면서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나온 한 20-30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붙였어야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유착관계가 있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도지사가 줘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유착이 될 텐데 이재명 도지사가 받았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프로그램을 봐도. 근데 이제 준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해서 그 이제 의혹을 이어가는. 근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열혈 팬으로서 그분들을 조금 이해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목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어찌됐든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청와대는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8월 8일 기준으로 14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걸 또 느낄 수 있는데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계속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또 SNS를 즐겨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끝없는 이재명 죽이기라고 미리 반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방송 나가고도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송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나왔나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은 그 방송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 또 손해배상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포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정말 적절했는지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영화 영상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잠시 보실까요? 영화 비교라고 있어요. 진짜 그 비교라고 있으면 이게 교과서. 일종의 그런 영화 자체가 현실에 똑같이 의심이 됐을 거예요.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국에서 부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이 스토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너무 좋다. 이건 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대역 재현 화면을 재사용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현지에서 전시와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 했던 동업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해온 제보자는 자신이 2015년부터 1년간 근무했던 이거는 우리 추억. 이게 각자 우리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가고. 1년 전하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된다?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조폭과의 연루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제시한 근거들이 과연 적절했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짚어보죠. 그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코마트레이드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보도, 방송 내용. 팩트체크를 좀 해볼까요? 2016년에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성남시가 주는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코마트레이드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할 측하고 이 지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할은 그 방송을 통해서 코마트레이드가 이제 2015년 8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의 업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업력이 3년이 채 되지 않은 회사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이 지사 측은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이 된 게 맞지만 이 대표인 이모 대표가 이미 2012년부터 이제 상호도 유사한 코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마라는 회사의 업력과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업력을 합해보면 3년 이상이 된다. 그래서 자격 기준에 맞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인 등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마는 이모 대표가 2012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고요.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모 대표가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던 2016년에 코마의 대표는 이모 대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송 안에서도 뭐 회계사도 등장하고 해서 자격 조건 미달하는 기업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코마트레이드가 2016년에 굉장히 눈에 띄는 회사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3월에 중국 샤오미의 이제 국내 총판 계약을 코마트레이드가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도유망한 IT, 전자업체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제 회계감사기관에서 이제 의견 거절을 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회사였던 것이고 수상이 성현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의혹들을
그 해소를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이제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네. 점수를 매겼는지 어떤 기준으로 장려상이라는 상을 줬는지를 공개를 하는 것일 텐데 성남시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 쪽에서는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가 사실상 지난해 말에 이제 거의 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도산 신청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영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각종 의혹들을 더 키우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시가 어떻게 심사했는지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궁한 해명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네.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거는 그 알이 승리네. 그 알이 승. 오늘 심판으로. 두 번째 근거 내용, 그 핵심 쟁점 내용. 이거는 여기서 새로 나온 게 맞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재명 지사가 네. 2007년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을 때 2명의 변호를 맡았다. 판결문 내용에 변호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들어가 있다. 이건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던, 알지 못했던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취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알이 이제 확인한 내용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소된 피고인이 47명이었고, 그래서 법정 전체가 이 피고인들로 가득 차서 이제 누가 누군지 미처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재판 중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의뢰인, 그러니까 코마트레이드의 대표인 이모 대표에게는 뭐 관심을 가질 이유조차 없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수임했던 사건이 수천 건인데 어떻게 다 일일이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모 대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더기로 검거됐을 조직원들 가운데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있었고, 네. 이재명 지사는 다른 2명을 변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 대표를 뭐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 얘네가 조폭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거였잖아요.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는 제가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네, 심판 유보. 조직원들이 소속된 업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거나 성남시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됐는지 송수진 기자가 취재를 하고 왔죠? 네. 네, 그 조직원이 소속된 업체 혹은 병원이기 때문에 성남시로부터 이제 특혜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곳이 한 주차관리 회사, 그리고 병원, 그리고 경호업체 모두 3곳입니다. 우선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이 이제 에이전트, 딜러로 일했다는 그 주차관리 회사가 있는데요. 이 업체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들어보시는 곳이 바로 여기 안에 강남 경기 지역의 다른 지자체하고도 하셨죠? 네. 68개 지자체에 52억에 가까운 그 나라장터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2017년에는 73개 관공서에 76억어치의 그 납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그 매출액과 이 거래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이 회사의 경쟁력이 과연 성남도시공사에 3,500만 원을 수주하기 위해서 무언가 안 좋은 수를 썼어야 하는 회사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라도 여기에 있는지 숫자를 봤을 때 저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그분들이 찍어냈던 그 의혹이라고 찍어냈던 것들이 사실은 실소가 나오게 할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뭔가의 대응이나 해명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그할 쪽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시도를 저희한테 했었나요? 한 적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한 받은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약을 따낸 부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 업체가 해오던 영업 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혜라고 바로 이렇게 논리가 점프가 되는 거는 좀 비약이지 않을까. 예. 방송에 언급됐던 다른 두 곳도 좀 억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병원이 있는데요. 이 조직원을, 그러니까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이 행정원장으로 고용을 했는데 이 병원이 수정구청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활동 도중에 학생이 다칠 경우에 이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권이라기보다는 사회 봉사 활동에 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병원의 원장의 입장도 행정원장이 이제 이전에 조폭 전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용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도가 잘못 나감으로 해서 병원이 조폭과 관련된 병원이다 이렇게 비춰져서 무척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호업체의 경우도 자신들은 경호업체가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단체고 봉사단체 자격으로 2011년에 성남시로부터 사회봉사활동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제 조폭 출신으로 언급된 사람은 2010년에 한 달 정도만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여기 이제 방송에서 제작진이 제시한 근거들, 그 연루 의혹들은 어떻게 뭐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방송을 보시면서. 예,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혹 수준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사실 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뭔가 확신이 들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보도에서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메꾸는 상황이 너무 좀 엉성했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과연 그 정도까지 크게 연결지을 수 있을 만큼의 의혹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폭이 등장하는 영화로 메꾼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그알 쪽에서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SBS 사장, 그다음에 시사교양 본부장, 또 그것이 알고 싶다 CP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 이제 프로그램 MC인 김상중 씨 그 소속사로도 전화를 해서 이제 지사님과 관련한 팩트를 이제 직접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개인 입장에선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억울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방송국에 도지사인데 그리고 유력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재명 지사를 접해봤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취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취재 자체가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불리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SBS의 제작진과 그 지휘 라인에 전화를 했던 것은 취재를 하지 말라든지 또는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으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물론 제가 지나고 보면 제작진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 것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통화 당시에 다 한번 공개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용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취재한 것이고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공개하려면 하시고 알아서 하시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 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제가 권한이 있으면 저는 공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내용들 보시는지요? 만약에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갔다면 그동안에 이제 잘 해오셨던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또 대응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전에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은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해 보입니다. 네, 조금 실망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 코마트레이드의 우수 중소기업 선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내게 지금 권한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어요, 최욱 씨는? 완벽하게 사실이 아니라면 깨끗하게 털어내는 것도 우리 이재명 지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해당 방송을 만든 담당 PD에게도 공식적으로 출연과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출연은 정중히 거절했고요. 서면으로 입장을 자세하게 밝혀왔습니다. 내용을 좀 알려드리죠. 네, 이큰별 PD가 저희 쪽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일한 대역 재현을 사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드린 것은 오롯이 담당 PD인 자신의 잘못이며 앞으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 또 영화만큼 충격적인 현실 등의 표현과 묘사는 지극히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클리셰 중 하나다. 방송 이후 아수라가 대중에게 화제가 된 이유는 70분 방송 중 1분 30초가량의 프롤로그, 그중에서도 15초 정도 사용된 아수라 영화 단 한 장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수라의 장면과 이재명의 사진을 함께 붙였다는 이유로 대중들이 영화 속 시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교사를 지시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뭐 당연히 영화 주인공처럼 이재명 지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논리보다 이미지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청자들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이 좀 아쉽네요. 김명진이 과거 재판을 받은 2007년 국제마피아파 범죄단체 구성에 관한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입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파고들게 됐다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방송 이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자신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직폭력배들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감시도 없고 정치인들 역시 경계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송 3일 뒤에 국제마피아파 41명이 검거됐고 두목을 포함해서 14명이 구속이 됐답니다. 인터뷰를 해준 현직 조폭은 인터뷰 다음 날 긴급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속 취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주요 조직원들이 구속돼 버린 상황도 황당하고 검거 후에 불구속으로 풀려나 본인을 협박하는 이들을 달래면서 후속 취재를 이어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탄탄한 후속 보도가 있어야 다시 조금 더 큰 신뢰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마디씩 끝마무리 있으시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높아서 질투심에 오늘 쓴소리한 건 아니라는 거 미리 좀 밝혀두고요.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이번 편만큼은 그것이 알고 싶다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후속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